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7일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되겠고요. 연휴를 잘 보냈습니까? 요즘 긴 연휴가 참 많습니다. 연휴에 즐거운 사람도 많은데요. 이 철학관하는 자영업자는요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 연휴가 되면은 더 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했는데요. 요즘은 연휴가 되면 더욱더 손님이 더 없습니다. 저 멀리 해외로 가고 해외 갔다 와서 갈게요 저쩌고 뭐 이렇게 오히려 여행 간 분들이 많아서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실정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때부터 자영업이 어려워졌는데요. 그전에는 이 연휴가 되면 자영업이 참 기대치를 하고 물건도 많이 넣고 그래서 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참 즐거웠는데요. 연휴가 길면 요즘 해외로 다 가버리고 그래서 또 염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자영업들이 더 좀 안 되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휴가 되면 더 조용해지는 거리가 되고요. 그래서 저 제주도나 외국으로 많이 가버리니까 오히려 시내 상점들은 텅 비게 되는 조금 안 좋은 현실들이 악순환이 지금 연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참 어두운 현실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발봉쌤은 보수 우파에 이렇게 좀 철학 TV로서요. 이 야외에서 참 어제도 인고면으로 한강리로 거기 김문수 후보님의 고향마을 가서 아래는 또 친척 형님을 직접 만났고요. 어제는 또 친척 누님도 만났고요. 김문수 후보님보다 한 10살이 많더라고요. 거의 90줄에 되는 그런 분들인데요. 김문수 후보님 어릴 때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부모님도 잘 알고 교육청에 다녔었고 뭐 이런 분들도 다 형제들이 다 공부를 잘했고 다 심성들이 그래 착했다 하더라고요. 집도 어릴 때는 그렇게 처음에 그 인고면은 그 한강리에서 가장 좋은 집 이렇게 잘 짓고 살았는데 어느덧 아마 아버님이 어떤 빚 보정을 잘못 써서 아마 가세가 좀 기울었다. 그래서 저 바깥으로 나가서 그 어려운 김문수 후보님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봅니다. 그래도 그 공장 생활 도로코 그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정말 피나게 살아온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래서 긁어도 부스럼이 없고 흠집이라 흠집 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 안에서 극우라고 지금 폄훼하고요. 저자들은 저쪽 자들은 옛날부터 폄훼를 했죠. 그러나 이재명이 가장 두려운 사람은 한덕수일까요? 김문수일까요? 저는 100% 김문수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는 공격이 뭡니까? 아주 무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격하는 루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검증을 받아온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두 분 다 인재고 소중하지만 두 분 다가 선수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저는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이 선수를 하고 뒤에서 한덕수 후보님이 코치를 하는 게 맞다. 그럼 지금까지는 왜 국회의원님들 저래 몰려갔느냐 하면요. 지지율이 한덕수 후보님이 지지율이 높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김문수 후보님이 막 대선 출마식을 얼마 남지 않고 며칠 안 두고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이제 국민이 불러냈는 거죠. 사실은 김문수 후보님이 대통령 나가겠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스탠스 한 적이 없는데 국민들이 지지율이 자꾸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점부터 지지율이 나오고 김문수 후보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불러냈듯이 김문수 후보님도 국민이 보수 우파에서 불러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러내놓고 정당한 경선을 치렀는 겁니다. 경선을 가장 좋은 예는 한덕수 후보도 그 경선 룰에 들어와서 당당히 이겨버리면 이런 말썽이 없는데요. 그냥 자기는 그냥 저 안에서 그냥 뭡니까 점잖게 좀 정자에 앉아 있다가 너가 싸우는 거 구경하시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김문수 후보님이 됐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하고 이제 바치는 국힘당의 권영세, 권성동이 그것도 따르는 국회의원들이 그냥 그렇게 피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겨온 김문수 후보님을 한덕수 총리한테 그냥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백주 내다니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은 그러면 바보입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갖다 바치면요. 컨벤션 효과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중도층들이 다 돌아설 겁니다. 너 하는 짓거리가 보니까 저렇게 경쟁 치열하게 흥결 없는 사람을 뽑아놓고 한덕수 총리인데 막연하게 갖다 바친다. 한덕수 총리가 뭐 때문에 갖다 바치는 겁니까? 지지율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한덕수 후보가 지지율이 좀 높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은 다른 겁니다. 이쪽에 국힘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뽑히고 부터는 지지율이 바뀌고요. 운명적으로도 제가 5월 5일부터 지지율이 바뀐다 했는데 벌써 두 군데나 김문수 후보님이 앞장서고 내지는 또 올라가는 거의 비슷하게 따라잡는 이런 추세.
다자 구도에서도 그렇고 양자 구도에서도 김문수는 적정 하루하루에 5% 10% 올라오는데, 자, 한덕수 후보는 늘어가고요. 이재명 후보는 뭡니까? 지금 갇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한 명은 갇혀 있고 한 명은 다 늘어가고 한 명만 올라가는 게 김문수 후보입니다. 이분은 5일부터 운세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어제 하루 오늘 또 다릅니다. 앞으로 이틀 뒤에 조사하게 되면 한덕수 후보를 저는 앞지른다 보고요. 100% 그렇습니다. 그러나 MBC 갤럽 이 두 군데는 뭡니까? 이 경선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늘 3등으로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1등, 그자중에 홍준표 2등, 김문수 후보 3등 이렇게는 그런 자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뭡니까? 한덕수 후보 쪽에는 제가 볼 때 역선택이 많다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거기에 지금 붙어 있는 그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약간 냄새 나는 그런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각제 운운하고 개헌 운운하고. 그런 자들이 지금 뭡니까? 다음에 또 뭡니까? 국회의원 배지 달라고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자들. 무엇하면 그때 당시에는 한덕수 후보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걸로 우르르 몰래 갖는 겁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님 외롭게 차명진 전 의원 한 명 데리고 외롭게 싸우는 겁니다. 어제도 보니 포항에 오셨는데요. 저 참 빨간 옷 입은 국회의원 같은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옆에 보니 한 명 국회의원이 있더라고요. 참 포항에 있는 국회의원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참 섭섭하더라고요. 포항에 대선 후보가 왔는데 포항에 국회의원 2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앞이 옆에는 뭐 이름도 성도 모르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의 국회의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자, 대통령 후보를 뽑아놓고 모든 당무 우선권은 김문수 후보인데 있는데 건영세, 건성동에는 니 몰라라 하고 있고요. 그냥 뭡니까? 저기 점장에 앉아있는 한덕수 후보인데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야, 여기 고기를 잡아왔는데, 예, 고기하고 선장하고 배까지 다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기를 한덕수 후보가 잡으면 되지. 왜 잡으라 와라고 난리식이고요. 그렇게 또 컨벤션을 해가지고 뭡니까? 여러 가지 선장을 뽑아놓고, 선장을 왜 뽑습니까? 그러면 배까지 갖다 바치고 선장까지 주고 잡아온 고기까지 다 날로 갖다 바쳐라. 그리고 점장에 정자에 앉아서 아이 고생했다. 니 인자 내 인데 갖다 꼬봉 노릇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원래도 청렴결백한 분이지만 이제는 영원히 정치판에서 그렇게 되면 사라져버리고요. 그리고 또 중도층 전라도표가 그럼 한덕수 후보인데 표를 줄 것 같습니까? 너가 하는 짓거리 왜 이재명보다 다하다. 너가 보니까 도저히 염증이 나서 못 봐주겠다. 이런 뭡니까? 환멸 정치가 됩니다. 환멸을 진짜 느낀다는 건 뭡니까? 너가 하는 짓거리가 컨벤션 효과를 못 가져오는 거죠. 지금도 이미 점수가 좀 깎였습니다. 바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에 김문수 후보인데 힘을 확 실어주고요. 당무 우선권을 주고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여야만이, 예, 그래야만이 나중에 단일화를 해도 컨벤션 효과가 나는데요. 이미 삐그덕거리면서 건영세 뭐 뒤에서 뭡니까? 오늘 또 찬반 투표를 한대요. 뭐 지지 뭡니까? 단일화 이거 원치 않은 사람 우리 보수업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거 왜 거짓거리 합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지금 한덕수와 김문수 두 사람이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런 추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포항에 내려와서 대구를 경주로 했다 대구로 가셨다가 김문수 후보가 그게 바로 지지 유세를 그만두고 올라가 버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하는 작자들이 자기들 봤을 때는요, 김문수 후보님은 뭡니까? 너무 청렴결백하고 흠결이 없는 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그냥 거꾸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 돌아가신 노회찬 씨, 그냥 심상정, 유시민까지 존경한다는 분이 바로 김문수 후보라는 겁니다. 이제 검증이 막 시작됐고요. 김문수 책이 나오고요. 그러고 민주화 운동을 해서가지고 뭐 보상금이 나왔답니다. 10억이. 그것도 옛날 한 20년 전에 만료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어렵게 살면서도 그런 이제 뭡니까? 아름다운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참 아스팔트에서 뒹굴면서 어려운 환경에 자라신 분이 민주화 운동을 잘 하셨다고 보상금이 10억이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뭡니까? 나라에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 당에 있는 저런 자들 그런 짓거리 하겠습니까? 날로 뭐 다 먹어버리겠죠. 국힘당에 있는 지금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자, 흠결이 없다는 거죠. 흠결이 없으니까 그냥 거구라고 갖다 붙여서 뭡니까?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당에서 막 그러면 또 다행인데 국힘당 안에서도 그런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에 적은 국힘당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힘당에 또 적은 건영세, 건성동이고요. 이 두 자가 결국적으로 컨벤션 효과를 다 말아먹고요. 결국적으로 중도층이나 이런 또 뭡니까 보수 우파의 지금 전라도의 사람들 환멸을 주는 거예요. 너가 하는 짓거리 보니까 아이고 내가 뭐라겠다 민주당 주겠다 이재명이 주겠다
도저히 너가 하는 짓거리 보니까 내가 몸 빠지겠다. 이런 어떤 추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영세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결국 지금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두 자가 자기들은 어떤 꿍꿍이가 있죠. 꿍꿍이가 있다면요, 이 꿍꿍이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재명의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보수 우파는 저는 괴멸되어 버리고요. 이 자는 문재인하고도 다릅니다. 완전히 뭡니까? 완전 소멸시가 위헌 정당으로 만들어서 아마 이 정당 자체가 뭡니까?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건영성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이 자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지금까지 그냥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렇게 해도 연봉 1억 6천만 원 주고 떡값 850원 받아고 이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자들은요, 배고픔을 못 견뎌봤는 못 느껴본 자들입니다. 검사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저기 장관 하다가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은 아스팔트에 춥고 배고픔을 다 이긴 분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지금 기대치가 높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물론 50년 관료주의입니다. 관료 출신이지만 관료하고 정치는 다른 겁니다. 정치 이기려면요, 국힘당 안에서 적도 이겨야 되고 안철수도 이겨야 되고 한동훈도 이겨야 되고 이재명도 이겨야 되고 저 개딸들도 이겨야 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님이 이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후보님도 물론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은 나중에 대외 통상, 미국 통 이런 쪽으로 뭡니까? 책임 총리처럼 하시고 선수는 김문수 후보님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고요. 어제하고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를 겁니다. 지금 5월부터 급상승하는 지지율이 벌써 김문수 후보님이 한덕수 후보를 이기는 게 나오는 겁니다. 단지 국회의원이 저를 붙고 건성동이도요, 저런 선택에서는 그때 당시 한덕수 후보님이 지지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김문수 후보님이 또 높으면 어떻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또 뽀로로 이쪽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은요,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시간을 벌면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요. 그리고 11일까지 그때 최종까지 되면요, 한덕수 후보님하고 김문수 후보님은 10% 이상 차이가 나버립니다. 김문수 후보님이 이깁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님은 막 시작이 됐고요. 경선 끝난 지가 5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때 한덕수 후보님은 막연한 기대치죠. 그때는 너무 뭡니까? 이쪽이 이제는 뭡니까? 태세를 갖춰야 되고 혼란한 시기에 막연한 기대치, 막연한 어떤 뭡니까? 지지율이는데, 자, 김문수 후보님은 우리가 검증된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님은 지금 내려가는 추세고 이재명은 갇힌 추세고요. 김문수 후보님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어느 쪽이 올라가겠습니까? 주식을 해본 분은 잘 알고 땅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네 땅값이, 여기 오도리 땅값이 참 비싼데요. 오도리 땅값이 올라가는 시장은 추세가 되면요, 저 집 저 장사가 잘 되다, 물이 좋더라, 전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은 좀 올라가는 추세고요. 한덕수 후보님은 여기 동네가 잘 되면 저쪽에 땅이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냥 막연한 기대치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또 어느 쪽이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자, 노동계의 전설, 민주항동의 그죠? 전설,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은 안 해본 싸움이 없지 않습니까? 거리의 투사, 그리고 국회의원 3선, 도지사 2번, 많은 신도시를 만들어내면서 한 번 부정 한 번 없고, 뭡니까? 법적에 한번 가본 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24평에 10억 미만의 집을 가지고 사는 그 많은 권력의 시간들이 있었어도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 천년결벽한 후보를 뽑아놓고도 그쪽으로 힘을 실어보지 못하는 국힘당 의원, 건영성이 정말 이 자들 때문에 결국 나라를 망치는 게 아니냐. 이재명이 보다는 두 자의,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 하는 시어머니보다는 중간에 끼드는 시누이가 더 없다고요. 건영성이가 결국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즉 김문수 후보님은 흥결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건영성은 태세를 가져오고 모든 당무 우선권을 김문수 후보님에게 넘기고요. 바로 임명한 뭡니까? 장동영 의원을 바로 사무총장을 바꾸고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여져만이 중도층에서도 아름다운 컨벤션이고 아름다운 이렇게 국힘당이고 이렇게 되는데요. 점점 지금도 환멸을 느끼리라 봅니다. 이 좌파 언론들은 나쁜 것만 갖다 쓰지 않습니까? 이거 김문수 의원이 유세 중단했네. 저기 분열이 시작되네. 한국 총리는 후보는 가만 앉아서 날로 먹으라 하네. 이런 겁니다. 고기를 이 파도를 무릅쓰고 뱃사람을 이끌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부 생활을 하면서 선장이 돼서 고기를 잡아오니까 배하고 고기하고 선장까지 그냥 날로 그냥 니한테 갖다 바쳐라. 이거 말이 됩니까?
앞전 방송에서도 미국에서 장군, 별 4개 장군이 날아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참 어렵게 커온 장군 별 4개가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데 예, 네가 내 밑으로 들어와서 그냥 내가 사령관하고 너는 저 밑에 그냥 내 시킨대로 해라.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생각해보십시오. 우크라이나에도 별 4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장이 있는데 아무리 어려운 속국이라 어려운 나라를 하죠. 미국에서 별 4개가 날아와서 모든 명령을 내 앞에 조아리고 그다음 내 밑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아무리 그렇다고 뭡니까? 한덕수 후보가 그만큼 파워라든가 그 포지션이 있냐? 그렇다고 뭐 검증이 된 게 있느냐?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치에서 예, 저 수많은 검증을 받아온 사람을 그냥 내 밑에 꼬봉으로 하라. 그냥 갖다 바치라. 이게 백주대자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컨벤션 효과가 나겠습니까? 절대 안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건영세, 건성동이 국힘당 의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중도층에서는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전라도 사람들이요, 한덕수인데 막연한 아이고 그게 옛날 고향에 대해서 그냥 잠시 태어났다 해서 막 표를 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인고면에 황강리 김문수 후보님의 참 아래는 그 친척 형님을 만났고요. 어제는 친척 누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정말 뼛속부터 착한 사람, 뼛속부터 참 뭡니까 선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또 아스팔트에서 투사를 할 때는 너무 강한 저런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오도리에서 팔봉쌤입니다. 오늘 저 드리는 말씀이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와 댓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팔봉쌤입니다.